경기도 수원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 이 현장은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작업 시작 1일차. 왜 일로만 다 올리나? 일단 일로 안으로 넣으려고 그러는가. 그래 알았다. 이거 저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형이 더 수월해. 이번 현장은 건물의 3분의 1이 날아갈 예정인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보강을 하기 전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잭서포트를 먼저 입고시키고 보강된 부분에 맞춰 잭서포트를 시공해줍니다. 이번 현장에서 사용한 잭서포트는 구형 잭서포트를 사용해주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했던 시점이 2019년이라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잭서포트가 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형 잭서포트를 사용해주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차 작업 포인트는 잭서포트 시공, 건물의 내력벽 및 기초 부분을 시공될 위치에 맞춰 철거 작업을 진행해줄 예정이며 이후 H빔 입고 및 H빔 시공 준비를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돼요. 2,900 2,890? 예. 그럼 이대로 맞춰나가야 돼. 작업자와 사장님이 현장에서 사용한 잭서포트의 길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길이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지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길이가 정해지면 서포트의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 중간 길이를 늘려주고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저희가 사용한 구형 서포트의 경우 중간에 길이를 늘려줄 수 있는 브라켓이 있어 이 부분을 늘려주므로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주고 시공해야 하는 부분에 세워준 후 아래쪽 부분의 길이를 맞추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 맞춰요? 네. 오늘 다 맞춰요? 네. 2층도 맞출 겁니다? 예. 그렇죠. 앞에 문 열어놨거든요. 여기 문 열어요. 어디요? 여기. 아 예. 대문 열어놨거든? 아 예. 이쪽으로 하고 아무데나 다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2층은 근데 천장 뜯어야 될 텐데. 손 해봐. 천장 같은 거 내장재들 뜯어야 될 텐데. 막 뜯어요.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놓은 서포트는 바로 시공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1층에 서포트를 설치해주고 나면 2층 서포트 시공으로 넘어갑니다. 2층에 서포트를 시공해줄 때도 정확한 위치에 맞춰 시공을 진행해주고 위쪽 부분을 1층과 동일하게 시누이를 웨지 앙카를 통해 고정시켜주므로 튼튼하게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서포트 작업을 마무리해주고 나면 철거 작업을 위해 미니 포크레인을 현장에 들여옵니다. 현장에 들어온 미니 포크레인에는 유압 브레이커를 달아주므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 준비를 진행해줍니다. 준비된 포크레인을 사용해 기초를 만들어줄 부분을 먼저 철거해줍니다. 포크레인을 사용해 철거를 계속해서 진행해주면서 H빔이 시공된 부분을 브레이커를 사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상부 부분에 벽돌이 있으면 빔 시공을 진행해줄 때 문제가 될 수 있게 깔끔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미니 포크레인을 사용해 철거를 진행해줍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사용될 빔을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해 현장으로 들여놓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용할 빔의 양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현장은 첫 번째도 건물의 안전, 둘째도 건물의 안전이기 때문에 각 층별 총 10개의 기둥, 주보 12개, 보조보 2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입고된 빔 중 현장에서 주보로 사용할 가장 긴 H빔에 웨지 앙카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구멍이 만들어진 빔은 시공된 길이에 맞춰 재단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저거
또 잘라버려. 제작이 마무리된 빔은 연마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 시작 2일차. 자, 어디 쪽으로 가야 돼? 예. 하나, 둘. 네, 위약서. H빔을 시공대 위치에 옮겨주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시공할 H빔은 주보 중에 제일 긴 7m 20의 빔을 시공해줄 예정입니다. 네네, 이쪽으로. 1차 작업 포인트는 도예 시공대에 빔을 먼저 걸어주고 기둥빔을 제작해서 1층의 H빔 시공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너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니야. 됐습니다. 7m 20의 빔을 시공해주기 위해 위압잭을 먼저 시공대 위치에 맞춰 세워줍니다. 세워진 위압잭에는 체인블럭을 사용해 H빔을 상단에 올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체인블럭을 사용해 H빔을 시공대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자, 넘고. 빔을 계속해서 올려주다가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 올려 나가 있어. 왜요? 누가 그래? 걸렸어. 나가면서. 아이 시끄러워. 아, 참. 왜 그러나, 스파라. 여기까지 올려. 이거. 체인블럭이 꼬인 걸 풀어주고 난 후 H빔이 제 위치에 서기 전 유압잭을 하나 더 놓고 빔 고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장님. 체인블럭이 체결되어 있는 잭이 아닌 다른 잭을 사용해 H빔을 들어주고 체인블럭이 체결되어 있는 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잭의 경우 30톤부터 100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공 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 건물의 3분의 1이 사선으로 절단될 예정이라 정확한 위치의 시공이 가장 중요했기에 중간에 유압책 위치를 작업하기 용이한 위치로 다시 잡아주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쪽 편에 걸렸어. 아까가 걸렸어. 아까가 걸렸어. 아까가. 자, 올려. 아 이걸 들어보니까 이거 틀리네. 아, 어디로 들어오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반대로 반대로. 아, 그렇지. 이거야지 안 걸리지. 아, 이게 정상인데. 올려요. 올려. 잭이 제 위치에 서고 나면 새지렛대를 사용해 빔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살살 한다 해. 살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손님.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지? 도와도 돼요, 도와도 돼요. 아니야, 너 돼. 자, 잠깐만 기다려. 자,
됐어. 이거 한번 달아봐. 빔이 JH에 서고 나면 12mm 외지 앙크를 사용해 빔을 고정시켜줍니다. 메인보가 서고 나면 기둥빔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기둥이 될 빔을 정확한 길이로 재단을 진행해주고 재단된 빔은 절단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제작된 빔은 바로 시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기둥빔을 시공해주고 나면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기둥빔과 베이스판을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편 기둥도 제작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벽에 시공될 빔 사이즈를 먼저 적어주고 시공될 사이즈에 맞춰 재단된 빔은 바로 시공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시공될 빔에 하단부를 세지렛대를 사용해 JH로 살짝살짝 넣어주고 베이스판과 빔에 용접을 해줘 튼튼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이후 다음 작업으로 본격적인 빔 제작 작업에 들어갑니다. 200빔이니까 그냥 100에서 지금 이거 중심 맞춰가지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1점 더 내려와요? 이게 200빔이잖아. 네, 200빔이에요. 응? 이거 200빔이면은 이 위에 있잖아. 10mm 띄워야 돼. 그래서 210으로 하는 거야. 210으로? 210으로 해가지고 10.5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 210으로 했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10.5로 하면 또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위가 지뢰 탐트라 들어간가. 그래 여기서 200에서 아, 오케이. 200에서 여기서 100을 나누는 거야. 11점에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여기서 이 기준을 해서 그 다음에는 100을 나누는 거야. 이번 현장에서 시공되는 기둥 빔의 경우 이음판을 달아 빔과 빔을 TS 볼트를 사용해 엮어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게 되면 내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에 흔들림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으로 건물의 직하중을 버텨줄 수 있고 빔과 빔 사이의 인장력도 편성역역 안쪽에서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작업자분들과 작업을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제작이 된 빔은 바로 시공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올라간 기둥을 확인해 보시면 빔과 빔을 엮을 수 있게 이음판이 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후 시공대 위치를 세지렛대를 사용해 맞춰주고 용접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기둥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보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길이에 맞춰 재단 작업을 진행해주고 시공대 부분에 맞춰 각을 따줍니다. 12mm 외지 앙카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TS 볼트가 들어갈 구멍도 타공해줍니다.
유압잭을 시공대 위치에 맞춰 올려주고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일 1층 빔의 시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작업 시작 3일차. 3일차 작업은 2층 바닥을 철거해주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3일차 작업 포인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닥 부분 철거, H빔 시공 및 용접, 증축 부분 H빔 시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층 바닥을 철거하는 이유는 1층에 시공한 H빔 위에 기둥이 설 예정이라 철거 작업을 먼저 진행해 준 겁니다. 2층에 보가될 부분의 벽돌 부분 등 튀어나온 부분도 철거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한쪽에서 철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면 2층에 제일 처음 시공돼 7m 20cm의 메인볼을 걸어주기 위해 H빔 재단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길이를 맞춰준 빔의 끝에는 시공될 부분에 맞춰 각을 따줍니다. H빔의 각을 따줌으로 모서리 부분까지 건물 전체의 직화중을 견뎌줄 수 있습니다. 재단이 마무리된 빔은 바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진행 방법은 항상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유압잭을 사용해 빔을 시공대 위치까지 올려주고 올라간 빔은 쇠지렛대를 사용해 살짝살짝 밀어가며 H빔의 정확한 시공 위치를 잡아줍니다. 시공대 위치에 정확하게 다 맞춰진 H빔은 천장과 맞닿게 하기 위해 다른 유압잭을 사용해 천장과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천장과 맞닿은 빔은 12mm 외지앙크를 사용해 빔과 천장을 고정시켜줍니다. 빔의 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둥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이번 현장에서의 기둥은 1층에 시공되어 있는 보 위에 시공을 진행해줄 예정이라 저희가 기존에 시공하던 방법들과는 다르게 시공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유압잭을 사용해 기둥이 될 부분에 목공이 된 메인 보빔을 올려줍니다. 빔을 올려주고 나면 원활하게 기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공된 빔은 수평을 확인해주고 수평이 확인된 빔은 1층의 빔과 2층의 기둥 빔을 용접해서 한층 더 튼튼하게 직화중을 견뎌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후 보와 기둥 사이도 튼튼하게 용접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기둥이 시공되면 다음으로 메인보와 연결되는 새끼보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새끼보 작업도 전체적인 작업은 보 작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유압잭을 사용해 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주고 새끼보에 따놓은 각과 메인보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메인보가 받는 하중을 새끼보가 견어받아줄 수 있고 건물의 각 기둥들이 받는 하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작업된 각 부분은 용접을 통해 서로 이어줍니다. 용접을 통해 이어진 그 사이에는 이음판에 TS보트를 시공해줘 빔과 빔 사이에 인장막도 한층 올려줍니다. 보 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시 기둥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둥은 직전 기둥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시공됩니다. 먼저 유압잭을 사용해 H빔이 들어갈 천장부를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됐어요. 끝이다.
맛있어. 이번 기둥은 시공된 보 밑에 기둥을 시공해주는 게 아닌 기둥 시공 후 보를 시공해줄 예정이라 2층 기둥을 1층 빔 위에 먼저 세워주고 난 후 보를 세워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된 보를 들어주는 게 아닌 천정 부분을 들어주는 겁니다. 1층에 먼저 시공되어 있는 H빔 위에 기둥을 세워줍니다. 약간 잡혔어? 이거 열봐요. 자리를 잡은 빔은 수평을 맞춰주고 됐어. 2층 기둥 빔과 1층 빔을 공접시켜줍니다. 내사공한 해줘야 되겠네. 네. 이후 작업은 본격적인 용접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시공된 빔들의 구티 보강판을 용접해주므로 H빔이 받게 되는 직하중을 전체적으로 분산시켜주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빔의 휨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보강판까지 용접된 빔들은 마무리 작업으로 석고사비 페인트를 칠해줍니다. 페인트까지 칠해주고 난 빔은 건물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1층과 2층 작업이 전부 마무리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작업으로 중축 부분에 사용될 이음판을 용접해줍니다. 중축에서 이음판의 역할은 허공에 시공된 기둥빔과 중축에 사용될 빔을 서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축된 빔을 시공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줍니다. 1층과 2층 옥상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사이즈 6천이 넘어가는 H빔을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허공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해주는 겁니다. 시공된 위치에 도착한 빔은 사장님의 수신호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빔은 수평을 확인해주고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중축에 사용된 기둥빔에는 이음판을 사용해 두 개의 빔을 더 엮어줄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도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을 해줍니다. 잭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빔의 정확한 수평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해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아니 이거 아까를 꽂아놓고 내가 넘어가야지. 하나 쳐놓고 켜고 내가 올려진 빔은 케이스볼트를 사용해 미리 연결해 놓은 이음판과 벽에 20mm 앙카가 들어갈 구멍을 내주므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구멍이 나면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반대편에는 TS 볼트를 사용해 H빔과 H빔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번 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지막 H빔입니다. 이번 빔의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크레인을 사용해 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주고 시공될 위치에 정확하게 올라간 빔은 이음판과 H빔 사이에 20mm 외지 앙카가 들어간 구멍을 만들어주고 구멍이 만들어지면 20mm 외지 앙카를 사용해 H빔과 건물 벽면을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편은 TS 볼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H빔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작업 시작 4회차 현장에 H빔 작업이 전부 다 마무리된 후 다이아몬드 절단 공법을 위해 도르래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다이아몬드 절단 공법 혹은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 공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법은 건물의 스트레스 및 철거 작업 시 나오는 분진, 소음 등을 최소화한 공법입니다. 와이어와 도르래를 사용해 건물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주는 공법이어서 건물의 일정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이번 현장에 딱 맞는 공법이라 다이아몬드 절단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철거에 사용될 특수 와이어를 절단될 부분에 맞춰 톱으로 썰듯이 철거될 부분에 고정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건물의 와이어가 고정된 모습입니다. 건물에 고정된 와이어를 도르래에 연결시켜 고정시켜줍니다. 작업 진행 전 도르래에 고정된 와이어를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4회차 작업 포인트는 건물의 3분의 1을 다이아몬드 절단 공법을 사용해 절단 후 포크레인을 사용해 철거를 진행해줄 예정이고 이후 증축 작업,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버링 타설 작업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도르래를 앞뒤로 계속해서 움직여서 와이어를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팽팽하게 만들어진 와이어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도르래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연결해놓은 와이어로 건물을 절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르래가 멈추면 절단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와이어를 통해 절단된 단면을 확인해보면 깔끔하게 절단될 부분만큼 딱 절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절단되어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바로 철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철거 작업은 포크레인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포크레인을 사용해 철거를 진행할 때 한 번 씹을 때마다 건물이 쉽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건물의 3분의 1이 철거되었지만 H빔으로 튼튼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면서 생긴 폐기물은 포크레인을 사용해 폐기물장으로 바로 보내줍니다.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후 바로 중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중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슈퍼데크라는 자재를 사용해줍니다. 슈퍼데크를 사용할 부분에 맞춰 절단을 진행해줍니다. 절단된 슈퍼데크판은 시공될 부분에 딱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후 데크판 위에 화장판을 용접해줍니다. 화장판을 용접해주는 이유는 이후에 있을 버림타설 전 시멘트가 넘치지 않게 높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용접까지 전부 마무리되고 나면 버림타설 작업을 진행하기 전 밑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버림타설 진행을 하기 전 H빔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1층과 2층 사이에 구멍을 메꿔줍니다. 1층의 경우 벽돌을 쌓아 절단된 부분과 경계를 만들어 버림타설 이후 시멘트가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버림타설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콘크리트 타설로 파이프를 현장으로 들여놓으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파이프에서 시멘트가 나오고 지붕층부터 시작해서 2층, 1층 순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버림타설 작업 이후 시공에 사용된 시멘트를 중앙으로 끌어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진 시멘트는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주고 평탄화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현장에 시멘트가 붙고 나면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번 현장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 23일에 마무리된 현장입니다. 총 한 달 정도의 작업이 계속됐던 현장이고 건물의 3분의 1이 철거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특별한 현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연도로는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현장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마무리돼서 상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